참! 좋아요하고 구독은 해주셨죠? 영어 공부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영어 공부를 부탁해의 니오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챕터 2 공부한 이후로 열심히 복습을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복습을 겸하는 의미에서 제가 접두어 can의 의미를 한번 여쭤볼게요. 접두어 can 무슨 뜻이었죠? 네, 맞습니다. 함께, 전부, 완전히,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네, 오늘 챕터 3는요, 접두어 can과 함께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처음 소개할 단어는요, 바로 consequence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영어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들어본 적 혹은 본 적이 있으실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단어를 바탕으로 조금 더 분해해서 여러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이 consequence라고 하는 단어에서 앞에 붙어있는 접두어 can을 빼버리고 나면 뭐가 남죠? 네, sequence라는 말이 남는데 이 sequence라고 하는 말은 이 말 자체로 단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sequence라는 말은요, 연속, 순서, 배열, 그리고 서열 이란 의미의 명사의 뜻을 가지고요. 그리고 동사로는 배열하다,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sequence의 형용사 형태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sequence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sequential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의미로는 연속하는, 순차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보다 조금 더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명사형인데요. 바로 sequel 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 sequel이라고 하는 명사는요, 저희가 일상생활에 실제로 되게 많이 쓰는데요. 특히 어떤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어떤 영화 같은 어떤 이렇게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작품 같은 것들을 즐길 때 좀 저희가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 sequel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것에 이어지는 것, 즉 속편이라는 뜻이죠. 속편. 보통 뒤에 to 혹은 of 라고 하는 전치사를 활용해서 a sequel to A, a sequel of A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속편, 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sequel이라는 말에다가 시간적으로 앞에란 의미의 접두어 pre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 단어를 조금 더 만들어 보면요, prequel이라고 하는 명사가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 접두어 pre가 앞전자란 의미를 가져서요, 전편이란 뜻이 되는데 이거를 잘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엑스맨이라든가 아니면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1편이 나왔고 2편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2편이 1편보다 더 늦게 나왔는데 실제 영화의 이야기는 2편이 1편의 과거의 이야기, 더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편의 앞 이야기를 다루는 속편이라는 의미까지 이해를 해주셔야 이 프리퀄을 여러분들이 다 으드득 씹어 드시는 게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consequence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consequence라고 하는 것은 모든 sequence, 즉 모든 흐름, 모든 순서가 한 곳에 전부 다 모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 결론, 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한다거나 할 때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성, 중대성 이런 의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좀 계속 복습하는 것들이 좀 나올 거예요. 일단 저희가 저번에 in 이라고 하는 접두어를 배웠었는데, 이 in 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형용사 혹은 명사의 앞에 놓일 경우에는 not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즉 반대말을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 consequence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앞에 접두어 in을 붙여보자고요. 자, 그럼 얘는 consequence라고 하는 명사의 앞에 접두어 in이 붙었으니까 반대말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 그럼 결과의 반대말이니까 그럼 혹시 과정인가? 아니면 원인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consequence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모든 순서, 모든 흐름 같은 것들이 쭉 모여서 당연하게 귀결되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inconsequence라고 하면은 모든 흐름, 모든 과정이 모였는데 당연한 결과가 생기지 않는 거죠. 뭔가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자, 그래서 이 inconsequence라고 하는 명사는 불합리, 모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계속 갈게요. 이 consequence의 형용사 형태로는 consequent 이렇게 쓰는 단어가 있고요. consequential 이렇게 쓰는 단어도 있는데요. 결과로 일어나는, 그리고 그러므로 당연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원인이 있었으니까 그 결과로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일은 당연한, 순리적인 이란 의미가 되겠죠. 네, 조금 더 확장을 시켜 나가 볼게요. 이 consequence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는 전치사 of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of consequence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of 플러스 추상명사라고 하는 틀은 저희가 나중에 문장 공부할 때 제대로 한번 더 볼 건데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지금 이 유튜브는요 저희가 단어 공부만 하고 말 게 아니에요. 저희는 앞으로 문장 공부도 할 거고 또 다른 식의 공부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어 공부는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하는 틀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세요. 이 of consequence 라고 하는 말은요, 직역하면 중대성을 띠는 이라는 의미예요. 중대성을 띠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어떤 말을 할 때 이렇게까지 막 좀 문어적인 표현을 쓰는 친구는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한, 중대한, 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른 예들을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beauty. 뭐죠? 네, 맞아요. 아름다움. 그쵸? 그 앞에다가 of를 붙이는 거예요. of beauty가 되면 아름다움을 띠는. 조금 더 바꿔볼까요? 아름다움. 그렇죠? 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단어일 거예요. 매우 중요한 단어죠. 바로 importance. 네, 중요함, 중요성이라는 단어죠. 앞에다가 of를 붙여볼게요. of importance. 중요성을 띠는, 즉 중요한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가지 표현을 정복했을 때 나머지 표현이 같이 오는 경험까지 같이 해나가시게 될 거예요. 어때요? 참 쉽죠? 어때요? 참 쉽죠? 자, 이제 이 consequence라고 하는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 in을 붙이면 부사적인 쓰임을 가지면서요, 저희가 앞에서 보고 왔었네요. consequentially 라고 하는 부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당연히, 필연적으로, 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접두어 하나를 볼게요. sub 라고 하는 접두어를 볼 건데요. 아마 이 sub라고 하는 접두어는 딱히 배운 적은 없더라도 느낌은 어느 정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밑에 있고 뭔가 좀 아래에 있고 뭔가 좀 부수적이고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이 접두어 sub라는 말은 위치적으로 아래,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다음,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연속, 계속해서 일어남, 그리고 추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어나니까요. 추세, 그리고 결과. 왜냐면 어차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결과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의미까지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ubsequence, 의 형용사는 subsequent, 그 후의, 뒤은, 다음의, 그 다음에 부사로는요 subsequently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얘는 그 다음에, 이어서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가 지금 접두어 con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단어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번 공부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남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예시를 좀 많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이렇게 인풋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congregate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접두어 con을 빼고 나면 aggregate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요 자체로는 아니고요, 이제 요 안에 있는 greg 라고 하는 어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reg 라고 하는 어근은요 gather, 모이다 혹은 모으다,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의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ongregate 라고 하면 전부 모이는 거죠.
네, 그래서 모이다, 모으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 congregate의 명사 형태는 congregation, 그래서 모임, 집회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간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모임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서 파생되는 형용사는 뒤에다가 al을 덧붙여서 congregational, 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고요. 자, 이제는 이 Greg라고 하는 어근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파생을 시켜 나가 볼게요. 앞에다가 se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일 건데 이 se라고 하는 접두어는 side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separate 라는 단어 있죠. 걔가 분리하다 라는 의미인 것처럼 이 segregate 라는 말 역시 이 옆으로 분리하다, 격리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분리하고 격리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룹이 있을 때 이 그룹은 이쪽으로 나눠 보내고 이 그룹은 이쪽으로 나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대우가 다른 거야. 그래서 차별하다 라는 의미까지도 같이 가지게 됩니다. 보통은 segregate A from B 라는 식으로 형태를 가지고요. 그래서 A를 B로부터 분리하다, 격리하다, 차별하다, 네, 이렇게 쓰이니까 잘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사 형태는 마찬가지로 segregation 이런 식으로 쓰고요. 가장 자주 사용되는 형태가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건데 동사를 가지고 과거 분사 형태, 저희가 흔히 pp라고 한다고 했죠. 로 만들었을 때 형용사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segregated 라고 쓰게 되면은 차별적인, 배타적인 이런 의미로 쓰이니까 잘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aggregate 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볼 건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어떤 단어를 봤는데 걔가 A 플러스 자음 두 개가 연달아 반복되는 형태일 때 걔는 접두어 A가 붙여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발음상의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뒤에 나오는 철자가 하나 앞에 붙는 거라고 했었죠. 여기부터는 이 A라는 접두어 역시 전치사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디에 모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의미로서 모으다 또는 모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저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방금 공부한 거는 동사였잖아요. 근데 명사의 뜻도 있어요. 그리고 명사의 뜻일 때는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동사일 때는 제가 아까 aggregate 이렇게 읽었었는데요. 이게 명사가 될 때 혹은 형용사가 될 때는요 aggregate 이렇게 읽어줍니다. 앞에 있는 강세가 조금 더 진해지면서 뒤에 있는 거를 조금 더 먹어버리는 거죠. aggregate 이런 느낌으로요. 우선 명사일 때의 뜻은요 다 모인 거니까 총계, 총량, 집합체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야, 그렇게 해서 합계 총합이 얼마야? 라고 물어볼 때 야, 그렇게 해서 토탈이 얼마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total 하고 비슷한 의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형용사로는 total 마찬가지죠. 집합한 그리고 총계의 라는 의미로 사용되니까 잘 구별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aggregate 라고 하는 동사에서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동사로서 모이다, 모으다 외에도 특이한 형태를 취한다 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A aggregates B 라고 썼을 때 A가 B를 모으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A가 총계가 되어 B가 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가면서 어휘의 양을 폭발적으로 늘려가는 공부를 해나가고 있고요. 이것이 조금 양이 누적이 되었을 때 저희가 복습 겸 이제 예문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같이 가질 건데요. 그때 저희가 이 방금 했던 예문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ggregate 라고 하는 동사는요 aggregation 이라고 하는 명사 혹은 aggregative 라고 하는 형용사 같이 쓰일 수 있으니까 함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뜻이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 Greg 라고 하는 어근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 나가 볼게요. 조금 어렵게 생긴 단어인데요 gregarious 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뒤에 붙어있는 전미어 ious 라고 하는 말은 이제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gregarious라고 하면 말 그대로 모이는 이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가지겠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나도 같이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노는 거죠. 네. 사교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 사교적인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동물 혹은 곤충에게 쓰이게 되면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져요. 혼자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같이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군자를 써서 군거하는 군집성의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부사 형태로는요, gregariously 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명사 형태로는 gregariousness 라는 말도 있으니까 같이 봐줄게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챕터 3를 같이 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전문가 다 되셨을 거예요. 영상이 끝나면 뭐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복습의 수용도가 그려지죠. 여러분들은 그려지는 수용도에 따라서 발음도 해보시고 뜻도 말씀해보시는 자습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